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걸 할 거예요. 바로 거울이에요. 평면 거울은 쉬워요. 왜냐면 크기가 똑같고 좌우가 대칭이다. 이거 사실 하나만 알면 되고, 제가 그린 작도법이 쉬워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바로 반사되는 거, 가운데로 들어가서 대칭으로 반사되는 거, 그래서 그리면 돼요. 근데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을 우리는 구면 거울이라는 거예요. 얘네를 모두 구면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구면 거울은 작도법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상이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빛이 보인다, 빛이 보이지 않고 퍼진다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구면 거울에 대해서 작도할 때 상을 어떤 상이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작도를 할 때 되는 법칙을 가르쳐 줄게요. 그 법칙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초점으로 들어간 빛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을 거꾸로 할 거예요.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난다. 세 번째, 중앙으로 들어간 빛은 대칭 반사의 법칙이에요. 대칭으로 나간다. 요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제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법칙을 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파일을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디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주로 쓰는 것은 1번과 2번을 중에 하나 아니면 3번을 쓸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빛이 두 개가 있어야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전 파일에서도 평면 거울도 빛이 두 개로 설명했어요. 수직으로 들어간 빛과 대칭으로 들어간 빛을 설명했거든요. 이번에서도 똑같아요. 초점이라는 것과 광축이라는 용어만 알면 중앙으로 들어간 빛이 다시 대칭으로 반사한다, 광축과 초점을 지난다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제 용어 정리는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해줄게요. 먼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건데 공부할 게 많아요. 바로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기고 바깥쪽이 거울 속이 되고 이 안쪽이 거울인 거예요. 구면 거울은 구의 일부분을 생각해서 거울로 만든 거고 안쪽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구면 거울에 구면이 이제 구가 되는 거죠. 구의 일부분이니까 이 구에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 중심을 지나는 선을 우리는 광축이라고 해요. 그걸 광축이라고 해요. 광축. 그리고 이 광축상에서 빛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보통은 중앙에서 반쯤이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이곳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온 빛들이 초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초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소리는 초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 사실은 작두법으로 증명이 돼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여기서 평면 거울을 생각한다고 했죠. 평면 거울을 생각하면 중심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중심으로 지나갈 거예요. 법선은. 그래서 입사가 반사각 되면 초점을 지나가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아주 시간이 좀 될 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외우는 거예요.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가면 초점을 지난다. 광축과 평행하게 지나면 초점을 지난다. 거꾸로가 되겠죠. 빛이 반사도 거꾸로 가면 초점을 지나가면 광축과 평행하게 나간다. 초점을 지나가면 광축과 평행하게 나간다가 바로 작도되는 기본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평면 거울을 이렇게 가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면 대칭으로 나간다. 중앙으로 들어가면 대칭으로 나간다. 그래서 구면 거울 전체 볼록 거울까지 포함해서
광축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초점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중앙은 이제 광축이 거울면과 만나는 곳을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제 오목거울 그려볼게요. 오목거울은 이렇게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되어 있고, 오목거울의 가상의 광축을 생각을 할 거고요. 다음에 초점을 생각할 거예요. 초점. 오목거울의 안쪽에 그림을 좀 바깥쪽으로 놓을게요. 오목거울을 생각하고, 중앙을 생각하고, 초점을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목거울 안쪽에 물체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물체를. 그러면 이 물체가 오목거울 안쪽에 물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를 예상 한번 해보면 작도법대로 할 거예요. 선생님 그림을 잘 보세요. 광축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갈 거예요.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가면 반사의 법칙 생각하려고 그림 보고 중앙 지나가 보고 반사의 법칙을 내는 초점을 지나가는 빛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는 빛을 생각할게요. 중앙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이 빛과 이 빛은 만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까 전에 평면거울과 똑같이 이 빛은 여기에서 올 것 같구나, 이 빛은 여기에서 올 것 같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곳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혹시나 해서 가운데를 가지고 작도를 하면 이 가운데가 여기쯤에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살표 끝이 여기 있을 때 끝이 여기다, 가운데가 여기면 가운데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연결되는 곳에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다면 우리들 눈에는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거 점선으로 그렸어요. 아까 전 파일에서 점선이라면 허상이라고 했거든요. 똑바로 선, 원래 것과 똑바로 보이는 허상이 생겨요. 그래서 초점 안쪽에서는 똑바로 선 허상이 생긴다라고 하고, 우리는 똑바르다 를 정립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말을 도립은 거꾸로예요. 잠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돼요. 똑바로 선, 즉 정립이 된 허상이 생기죠. 점선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물체를 다른 데로 옮겨 볼게요. 이제 오목거울에서 다시 또 구면거울을 생각할 거고요. 오목거울을 생각할 거고, 중앙 생각할 거고, 초점 생각할 거고요. 초점에서 약간 밖으로 나간 이곳에 물체를 생각해 볼게요. 이곳에 물체를 생각하면 광축으로 들어가서 초점을 지나가는 빛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는 빛이 있겠지요.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화살표의 끝이 여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났죠? 그러면 이거 거꾸로 되는 것이 이렇게 생기겠네요. 혹시나 해서 얘를 더 멀리 빼볼게요. 이쪽으로 멀리, 노란색으로 멀리 빼서 그림을 그릴 건데, 멀리 빼면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요 빛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생기네요. 이 소리는 물체가 초점 바깥쪽으로 가까이 있으면 거꾸로 쓰는 게 보여요. 초점 바깥쪽으로 있으면 전부 다 거꾸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갈수록 작게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 얘는 여기서 상이 생겼고요. 얘는 여기서 상이 생겼어요. 멀리 갈수록 상이 작게 보일 거고요.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빛이 실제로 만났거든요. 빛이 실제로 만났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를 도립이라고 할 거고 실상이라고 할 거예요. 초점 바깥쪽에서는 도립 실상이
오목거울에도 생겨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에 있어요. 수저로 확인하는 거예요. 수저를 깨끗이 설거지하고서 수저에 얼굴 대면 눈이 안 들어가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젓가락이나 샤프심이나 샤프를 가지고 수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샤프를 대지 말고 샤프 끝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저에 보이는 샤프가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크게 보이고 똑바로 보이거든요. 그래놓고 이 샤프를 천천히 밖으로 빼가면서 보면 멀리 될수록 샤프가 거꾸로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는 수저의 초점 바깥쪽에서 되는 것이고 작게 보여요. 더 멀리 뺄수록. 그래서 이거는 수저라는 거고, 뒷반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사진 보내기를 숙제로 한 학생들이 꽤 많으니까 자기가 한번 더 해보면 될 거예요. 수저를 가지고 샤프심을 거꾸로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보인다, 거꾸로 보인다. 샤프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해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목거울은 이렇게 작도법을 알면 똑바로 보인다, 거꾸로 보인다, 허상이다, 실상이다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블록거울 할 거예요. 블록거울은 오목거울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거울이고 여기가 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축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초점이 바깥쪽이 없어요. 빛이 모이지 않거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오목거울 그릴 때는 방축을 그리고 빛이 전부 다 이렇게 초점을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빛이 실제로 초점에 모였어요. 방축과 평행하게 들어가면 다 여기 모여요. 그런데 얘는 빛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가서 튕겨나갈 거고, 이렇게 가서 튕겨나갈 거거든요. 튕겨나가면 빛이 모이지 않잖아요. 빛이 모이지 않지만 대신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블록거울도 초점이 있어요. 어디 있냐? 안쪽에 있어요. 가상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할 거예요. 중앙에 들어가면 대칭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3번이었죠. 똑같이 될 거고, 방축에 평행하게 들어가면 조건이 초점을 지난다 했죠. 그럼 초점을 지날 수 없죠. 통과를 못하니까. 벽이죠. 그래서 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사할 거예요. 점선으로 반사할 거예요. 초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반사한다. 그리고 다음에 초점에 요 두 가지 법칙을 이용하면 알 수가 있고, 초점을 향해서 빛이 이렇게, 초점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초점을 향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방축과 나란하게 반사가 될 거예요. 요건 1번,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개 중에 2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블록거울에서 상이 어떻게 보이나 볼게요. 블록거울을 이렇게 놓고요. 경우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블록거울은 초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초점.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먼저 중앙을 통해서 가는 빛은 중앙을 그대로 반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방축을 통해서 가는 빛은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나갈 거예요. 당연히 이 빛과 이 빛을 만나지 않겠죠. 근데 이 빛은 점선을 따라 도는 코스가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빛이 만나네요. 가상으로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섰으니까 정립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 만났으니까 화상이죠. 생각해봤더니 원래 거보다 작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블록거울을 수저를 뒤집어서 보는 거, 혹은 우리 학교 정문, 학교 교문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교문 이쪽에 거울이 블록거울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 모두 다 작게 보여요. 항상 우리는 바로선 허상을 보는 거예요. 블록거울 모두 다 이런 케이스밖에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237페이지에 블록거울과 오목거울에서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레이저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초점일 거고요. 블록거울도 빨간 걸로
빛이 나가는데 반사된 것을 다시 쭉 점선을 그려보면 볼록 거울 안쪽의 초점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쪽에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상이라고 해요. 상은 실제 물체가 어디에서 보이게 되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요. 상이 점선에서 생기면 허상, 실선에서 생기면 실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부 다 이제 광축과 중앙에 대해서 그 반사의 법칙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1번 초점을 지나가면 광축과 평행하게 나간다. 2번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가면 초점을 지나고 나온다. 중심으로 들어가면 대칭해서 나온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오목거울에서는 허상과 실상이 다 나와요. 볼록거울에서는 항상 허상만 나오고요. 오목거울에서는 뒤집히기도 해요. 근데 볼록거울에서는 항상 바로 써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서 확인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렌즈 한번 볼게요.